반갑습니다. 쌤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날 급등락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활발하고 역동적인 캔들인 하이웨이브 캔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인포뱅크 차트고요. 이 하이웨이브 캔들은 일단 모양이 보통 고가하고 저가가 즉 이 꼬리의 끝부분과 끝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전체 길이가 약 10% 이상 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몸통이 짧은 캔들을 가지고 저희는 하이웨이브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웨이브 캔들 같은 경우는 이 몸통이 중앙쯤에 위치하는 게 좋죠.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쏠려버리면 그거는 이제 균형이 무너진 걸로 볼 수 있으므로, 그리고 이름도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운데쯤에 있는 녀석들을 하이웨이브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이웨이브 캔들은 되게 이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누가 이기냐를 꼭 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뭐 당연히 거래량도 많고요. 그리고 급등락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하이웨이브 캔들 같은 경우는 봉의 색깔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래량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차트를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이웨이브 캔들 같은 경우는 되게 화끈한 놈입니다. 위아래로 언제라도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하이웨이브 캔들 다음날에 나온 저가와 고가의 차이가 한 약 16% 정도 되고요. 여기 그 다음날에 나온 것도 뭐 거의 한 30% 육박하는 고가 저가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빠르게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이 불가능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다른 알서포트 차트를 봐보시면 만약에 요날 종가 베팅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급락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팽이 캔들보다는 이 하이웨이브 캔들은 종가 베팅으로도 저는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하이웨이브 캔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자, 접근 방법은 팽이와 되게 유사해요. 시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하이웨이브 캔들이 나오고 다음날 상승 갭으로 출발한 경우는, 즉 상승으로 이 다음날이 시작한 경우에는 손절을 몸통 아랫부분으로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캔들이 약간 도지성 캔들이기 때문에 몸통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요. 몸통이 이제 있는 상태라면 이 몸통의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 라인으로 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락갭이다, 즉 이날의 종가를 넘지 못하고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일단 이제 꼬리는 절대 깨면 안 되고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하이웨이브 캔들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도 되게 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아래 꼬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거나 이런 경우는 좀 어울리지 않는 캔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래 꼬리까지 가지 않고 장 시작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이 몸통을 다시 통과해서 돌파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몸통의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날의 종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관심 종목이나 이런 데서 삭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후 캔들에도 이 하이웨이브 캔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비덴트 보시면 비덴트도 여기에 지금 하이웨이브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상승 갭으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래 몸통을 깨지 않고 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근처까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인포뱅크 한번 봐볼게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 선을 잘 봐보시면,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날 이 선을 뚫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놔두고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날이라는 차트고요. 다날 차트도 봐보시면 요날 종가와 그리고 시가를 이렇게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그 다음 날은 바로 이제 깨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깨고 내려오고 나서 금세 회복을 하고 이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웨이브 캔들이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 캔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이 웨이브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많은 데이터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제가 미리 이제 찾아놨던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지금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맹신하셔서는 안 되고요. 자, 먼저 보시면 이런 특징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하이 웨이브를 그리는 날에 종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차트가 아래로 흐르면서 끝나는 경우에는 다음날도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 다음 차트도 봐볼게요. 자, 이것도 하이 웨이브 캔들이고요. 이렇게 종가 무렵에 위로 상승을 한 경우에는 다음날도 상승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하락을 한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종가 무렵에 상승을 한 경우에는 추세를 그리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 웨이브 캔들은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되게 급등락을 많이 반복하는 캔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 하이 웨이브 캔들을 만나셨을 때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호가창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